오늘은 좀 특별한 심리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항을 치유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까지 설계할 수 있게 돕는다는 시간선 치료의 원리를 한번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진짜 나는 누구일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다리를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이걸 본 웬 장난꾸러기가 밤새 몰래 와서 자기랑 그 남자 자리를 바꿔치기 해버린 겁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남자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여기 있는 내가 진짜 나야? 아니면 저기 나무에 묶여있는 게 진짜 나야?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순간 이 극심한 혼란의 경험을 심리학에서는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시간선 치료의 핵심이 바로 이 분리라는 개념에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분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치유의 도구로 쓴다는 걸까요? 도대체 시간선 치료가 뭐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선 치료는 한마디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시간선 위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고급 기법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지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 목표까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과거와 미래, 이 양쪽을 모두 다룬다는 게 정말 독특한 점입니다. 이 치료법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속도입니다.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 우리가 어떤 내면의 변화라는 높은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다고 해보세요. 보통의 상담이나 치료가 한 계단 한 계단 낑낑대며 올라가는 거라면 시간선 치료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슝 하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기차 여행과 비행기 여행의 차이랄까요? 그만큼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엘리베이터처럼 빠를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작동 원리를 파헤쳐 볼 텐데 여기에는 정말 흥미로운 세 가지 핵심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선 치료를 움직이는 엔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관점 바꾸기, 둘째는 자기 초월, 그리고 마지막은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양자 물리학의 원리까지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원리, 관점 바꾸기부터 볼게요. 이걸 리프레이닝이라고도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림 자체는 바꾸지 않아요. 대신 그 그림을 담고 있는 액자를 바꾸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림의 분위기가 확 달라 보이죠? 마찬가지로 과거의 그 사건, 그 기억 자체는 그대로 두지만 그걸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나에게 주는 감정적인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자, 두 번째 원리는 자기 초월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구름 아래 세상을 상상해 봐야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세상 말이죠. 어때요? 온갖 문제들이 뒤엉켜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많죠. 마치 먹구름 아래 갇힌 것처럼요. 그런데 시간선 치료는 우리를 그 먹구름 위로, 내 인생의 시간선 위로 훨훨 날아오르게 도와줍니다. 상상해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의 그 기분을요. 아래에서는 그렇게 날리던 폭풍우가 저 밑에 있고 위에는 평온한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더 높은 관점에서 내 삶을 내려다보면 예전에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문제들이 아주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야가 확 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놀랍게도 세 번째 원리, 양자물리학의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주는 하나로 연결된 전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부분 안에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홀로그램처럼요. 시간선 치료는 이걸 우리 마음에 적용합니다. 과거의 어느 한 작은 사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치 홀로그램의 한 조각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듯 우리 삶 전체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 자,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실제 치유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궁금하시죠? 공식적으로는 9단계로 꽤 복잡한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딱 4단계로 정리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발견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의 진짜 뿌리, 그 최초의 사건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 단계. 이제 내 인생의 시간선 위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작업인데요.
시간선 위를 여행하면서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 나를 올가매던 믿음들을 풀어내고 내려놓는 과정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통합이에요. 이렇게 얻은 변화가 진짜 내 것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작업 단계에서요. 그냥 나쁜 감정을 재수 없어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경험을 완전히 놓아주기 전에 그 경험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긍정적인 교훈이 무엇이었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 교훈이 중요하냐? 철학자 사르트르가 들려준 이야기가 딱 들어맞아요. 어떤 철새가 있었는데 모기가 아주 많은 섬에 잠시 내려앉았어요. 배가 고파서 모기를 마구 잡아먹었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져서 결국 다시는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 섬에 갇히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훈을 배우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만 집착하면 바로 이 철새처럼 그 무게에 짓눌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인 지혜를 주는지, 어떻게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당나귀 한 마리가 등에 아주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땀은 뻘뻘 나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정말 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비까지 오네 하고 더 절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빗물에 등에 있던 소금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거예요. 당나귀가 애써서 짐을 내려놓으려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 무겁던 짐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버린 거죠. 바로 이것이 시간선 치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경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문제랑 막 싸우고 애쓰고 이기려고 하죠. 그런데 시간선 치료는 문제를 해소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마치 소금이 비에 녹아 없어지듯 내가 관점을 바꾸고 초월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상태. 더 이상 문제 자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든 싸워서 해결하고 싶은 짐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처럼 그저 비를 맞아 스르르 해소해버리고 싶은 짐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진짜 해결책은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녹여버릴 비를 맞이할 준비, 즉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